도심 속 고층 건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옥상 정원 시공 현장. 척박한 콘크리트 옥상을 푸른 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 온몸을 뒤덮는 엄청난 먼지바람과 싸움. 100kg이 넘는 수십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여름의 절정,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타는 듯한 더위와 싸우는 사람들. 나무를 살리려면 쉴 시간이 없어요.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해 도시의 숲을 만드는 이들의 이열치열, 극한의 여름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울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 대형 기중기부터 자재를 실은 트럭까지 작업 준비로 분주하다. 건물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그때부터 옥상 정원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다. 정원을 만드는 거죠, 옥상에다가. 요즘에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옥상에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저희가. 도심 속 건물 옥상을 휴식 공간으로 바꿔주는 옥상 정원. 아름다운 옥상 정원은 푸르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고층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고 대기의 오염을 정화시켜주는 도시의 활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옥상에 정원을 만들려면 자재를 위로 올리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트럭에 가득 쌓인 수많은 포대는 땅에 쌓았다가 다시 옥상 위로 올리기를 반복해야 한다. 보기엔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옥상 정원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다. 가벼운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흙은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물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인공토를 지금 구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포대를 뜯자 예상과 달리 하얀색의 토양이 나온다. 마치 모래 같은 인공 토양은 진주암을 고온에서 분쇄해서 만든 것으로 일반 흙보다 가벼운 게 최대 장점이다. 옥상 정원에 올라갈 토양의 무게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다. 그래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인공 토양을 까는 것이다. 이 흙을 얼마나 치는 거예요? 3,000포 올라갑니다. 3,000포요? 예. 무려 5톤 트럭 3대에 싣고 온 엄청난 분량을 던지고 쌓고 올리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포대 하나의 무게는 약 10kg. 8월 땡볕에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다. 양이 많으니까 반복이 많다 보면 더운 날씨에 땀이 흘리기 마련이죠. 이게 끝난 거예요? 2차 더 남았습니다. 2차요? 예. 보기만 해도 아찔한 40여 미터 건물 꼭대기까지 안전하게 자재를 올려야 한다. 작업 공간이 옥상인지라 피할 수 없는 기중기 작업. 옥상 위로 안전하게 올라갈 때까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아차하는 순간 곧바로 대형 사고다.
매우 위험하죠. 그 물건을 올리다가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밑에서 다칠 수 있는 사고도 나기 때문에 항상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그 공정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공간이 옥상이기 때문에 모든 자재는 기중기의 힘을 빌려 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위험이 동반된다. 드디어 옥상에 쏟아지는 인공 토양. 400제곱미터, 100평의 옥상을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거를 포설을 한 다음에 이제 식재를 해야죠. 나무 심고 잔디 심고 뭐 다 하죠. 이제 일반 식재를 다. 이제부턴 옥상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딱딱한 콘크리트를 부드러운 정원으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황무지의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인공 토양 부대를 쌓자마자 작업자들이 다른 일을 시작했다. 검은 비닐처럼 보이는 이것은 옥상 맨 밑바닥에 까는 방근 필름이다. 이제 뿌리 뚫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주 목적은 방근 아, 나무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뚫죠. 드문드문 틈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제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데는 뿌리가 찾아서 뚫고 들어가 버려요. 나무 뿌리가 건물을 뚫고 들어가면은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빗물이 새 들어갈 수도 있다. 이 필름은 뿌리가 콘크리트를 뚫을 수 없게 하는 보호막인 셈이다. 방근 필름 위에는 다시 부직포를 깐다. 이 부직포는 하중을 분산시키고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면 0.3제곱미터당 무려 5리터의 물을 저장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방근 필름과 부직포를 깐 위에는 배수판이라고 하는 요철이 있는 판을 또 깔아야 한다. 아, 요것이 물 저장. 네, 물 저장을 하고 배수가 되고 배수된 나머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또 쓰는 거죠, 이게. 밑으로 다 이 빗물이 흘러가 버리지 않고 배수판의 오목한 곳에 모이는 것이다. 그러면 가뭄이 와도 저장된 물이 있어 식물이 살 수 있다. 공공으로 사용하는 건물 옥상은 누군가가 꾸준히 관리하기 힘들다. 정원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금세 망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만들 때는 평생 나무를 가꾸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손이 옥상에 더 많이 가죠. 왜냐면 일반 바닥은 그냥 흙만 바닥 같은데 흙만 받아서 그냥 식재를 하면 되거든.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이건 이 준비 과정이 여러 가지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만들면 10cm 이하의 얕은 땅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다. 흙을 높이 쌓을 수 없는 옥상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회색 시멘트 위에 땅을 만드는 일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간다. 옥상 구석구석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냥 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유, 이게 이 전문 직종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혼나요. 진짜 이 땀 흘려가면서 하는데.
바닥 작업을 끝내고 마스크에 보안경까지 쓰는 작업자들. 푸드를 풀어서 현재 살포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마스크는 왜 쓰신 거예요? 요 인공토가 상당히 잘 날려요. 가벼워서. 그래서 입속에 들어가거나 눈에 들어가면은 안 좋아요. 인공 토양을 까는 일은 몸도 마음도 단단한 채비가 필요하다. 양도 엄청나지만 작업 과정도 길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인공 토양은 바람이 잘 통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옥상 정원을 꾸미는 데 가장 적합한 토양이다. 특히 무게가 흙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가벼워요? 네. 군진처럼. 하지만 가벼운 만큼 작업할 때는 엄청난 먼지가 날린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옥상에서는 마치 눈보라처럼 사방으로 먼지가 흩날려 온몸 구석구석에 들러붙는다. 바람이 웬만하면 안 불면 좋은데 입막에 써도 괜찮아요. 입막에 쓰고 안경 쓰고. 힘줘도 해야죠. 먹고 살려면은. 옥상 정원의 초반 작업은 먼지 바람과의 전쟁이다. 보통 옥상 정원 시공이 열흘 남짓 걸리는데 인공 토양을 까는 작업만 꼬박 2-3일 소요된다. 마치 하얀 눈처럼 아름답지만 작업자들은 이틀 내내 뿌연 먼지 속에서 악전고투를 벌여야 한다. 먼지에 눈을 뜨기도 힘들어 못 견디고 나오기도 한다. 괜찮아요? 예. 이거 막 날리죠? 바람에 걸렸어요. 몸에 해는 없지만 워낙 입자가 미세해서 눈이나 입에 들어가면 물로도 잘 씻겨지지 않는다. 온몸을 파고드는 먼지는 가장 견디기 힘든 상대다. 아, 이게 막 묻고 따가워요, 묻으면. 어떨 때는. 또 땀이 나고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 아, 그죠. 물을 좀 뿌려줘야 돼요. 먼지도 많고 모래처럼 손에 쥐면 흩어져 버리는 인공 토양은 그냥 펴서 까는 게 불가능하다. 물로 다져야 돼, 이거를. 이 다지지 않으면은 뭐 식재도 안 되고, 바람에 날리고, 물로 항상 이 다짐을 해야 또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긴 건 전혀 다르지만 물만 뿌려주면 흙과 비슷한 성질의 인공 지반이 완성되는 것이다. 물을 뿌리고 난 후에는 땅을 고르게 만들어준다. 마치 제설 작업을 하듯 종아리까지 푹 파묻힌 채 고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옥상에 자연 토양을 올리면 이런 번거로운 작업은 안 해도 될 일이다. 하지만 흙과 식물, 이용하는 사람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건물에 엄청난 하중이 가해진다. 훨씬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가벼운 인공 토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옥상의 콘크리트가 모두 인공 토양으로 덮였다.